호신의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 즉 브랜딩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4와 구글 애널리틱스 4의 전환 설정, 그리고 추적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UTM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 에드에서 가지고 왔고요. 브랜드 마케팅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 형성을 하고 또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마케팅이고요. 브랜드 마케팅의 특징 중 하나는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조하는 대신에 우리 브랜드가 좋아, 멋진 브랜드야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프로모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의 목표는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도 잘 팔리고 이 브랜드는 믿고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브랜드 마케팅의 특징을 말해 보면은 저처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마케팅하는 사람, 여기서 보수적으로 마케팅한다라고 하는 뜻은 돈을 썼으면 그만큼 유입이 있어야 되고 그 유입은 매출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숫자로 마케팅을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보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은 잠재 고객에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 좀 두리뭉실하고 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제품을 홍보하고 세일하고 이벤트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고객이 이 광고를 보고 내 홈페이지에 와서 이 제품을 구매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추적하기 힘들어서 브랜드 마케팅 하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요런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저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데 성과 측정을 안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이버에서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키워드의 추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회사 브랜드명을 넣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마켓컬리라고 해보면 2016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브랜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2020년 중반을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마켓 컬리를 좀 안 찾나? 뭐 요런 느낌이 있죠. 과연 요즘에 뷰티 컬리를 런칭했는데 이렇게 찍고 올라가려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려나? 뭐 요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죠. 만약에 올라가면 브랜드 마케팅을 잘한 것이고 내려가면 요런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제가 재밌게 보는 사이트 중에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요렇게 올라가다가 코로나 끝나서 내려가나 했더니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게 뭐 주식에 상장된다고 요렇게 트래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브랜딩을 잘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비슷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마켓 컬리는 내려갔지만 오아시스 마켓은 올라갔다. 왜 올라갔을까? 뭔가 브랜딩에 변화가 있을까? 요런 것들을 저희가 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분석한 업체이긴 한데 요즘에 조금 그렇죠. 오늘회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업다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다가 스타트업의 위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을 할지 좀 지켜보긴 하겠지만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브랜딩에 좋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이버 트렌드에서는 한 개 이상의 키워드 최대 6개까지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요 녹색은 갤럭시고요. 요 주황색은 그램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둘 다 올라갔지만 갤럭시북이 좀 더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를 많이 만들었죠. 자, 이래서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딩을 통해서 회사의 인지도가 올라갔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은 검색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특히 SNS나 이런 거에 비해서 검색은 직접 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량이 증가했다, 의미가 있죠. 반면에 검색
검색량이 줄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검색까지 하는 귀찮은 일을 마다하는 고객들이 점점 줄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보시면 여기 오가닉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가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입니다. 광고하지 않고 그냥 사용자들이 알아서 오는 건데요. 서치 있고요. 소셜 있고요. 비디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점은 오가닉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오신 분들의 성과를 봤을 때 저는 참여 시간 많이 보거든요. 높습니다. 다른 광고보다 높고요. 여기 잘려서 나오진 않은데 참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오가닉 서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구글 요 두 가지를 많이 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 시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참여율도 정말 괜찮습니다. 참여율이 60% 이상, 네이버는 77.69. 내 홈페이지 와서 뭔가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하니까 오가닉 서치,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문자입니다. 질이 좋은 방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내 브랜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참고로 구글에서는 네이버 오가닉이 있고 네이버.com/레퍼럴이 있는데 요 두 가지의 차이는 네이버.com/레퍼럴이라고 하는 것은 iOS에서 네이버 뒤에 나오는 주소들을 강제로 끊어버립니다. iOS 13 버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터들이 아이폰의 사용자들을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애플의 이런 정책들이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매력적이지만 마케팅할 때는 별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은 네이버의 서치 어드바이저, 이거 네이버에 검색 등록할 때 쓰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신의 학교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나 왔는지 요 숫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서 노출이랑 클릭 숫자가 늘어나면은 마케팅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네이버를 봤으면 구글도 있습니다. 구글의 서치 콘솔에 실적 역시 보면 검색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내 브랜드로 노출과 클릭이 증가하고 있는가, 요거 확인해 보시고 늘어나면 잘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브랜딩의 결과는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온다. 앞에서 저희는 오가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발적으로 오는 가운데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색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왔을 때는 구글 애널리틱스로 이 사용자들의 방문자 수, 체류 시간, 참여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 이 전환 숫자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결론들을 대략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마케팅이 오로지 이것만 결과로 말한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마케팅에 영향을 받아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마케팅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 추적할 순 없더라도 내가 추적할 수 있을 만큼은 숫자로 봐야 되는데 그 숫자를 보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오가닉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브랜딩의 효과는 측정할 수 있을까? 결론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